안녕하세요. PRA의 재활원입니다. 오늘은 발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건데요. 가장 기초적인 해부학, 그다음에 기능 해부학, 그다음에 대표적인 수술 3가지 정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발목 수술 아니더라도 발목 재활에서 쓸 수 있는 프로토콜, 마지막으로 진짜 재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운동 3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잘 보고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뼈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저희 이제 본돌이가 생겨가지고 이거 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볼게요. 일단 가장 우리 종아리에서 가장 큰 뼈예요. 이거 티비아라고 하는 뼈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비골 있어요. 요거는 피불라라고 하는 뼈인데 체중부하는 티비아가 거의 70% 이상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상 체중부하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튀어나온 뼈 있죠. 여기가 우리 발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를 만들고 여기 안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뼈는 발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예요. 그러니까 복숭아뼈는 실제적으로 정강이에 있는 뼈들의 한쪽씩이 밖에 나와 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친구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친구. 이 친구는 아까 체중발을 이 친구가 가장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랑 체중발을 해서 발바닥에 힘을 딱 받게 해주는 친구거든요. 목말뼈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목말 안장같이 생겼다 해서 목말뼈고 이르면 마지막에 뒤꿈치뼈. 뒤꿈치뼈는 나중에 저희가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할 건데 여기 뒤에 있는 요 파란색 보이죠? 여기가 실제로 뒤꿈치에 있는 뼈가 딱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뼈가 직접적으로 벽이나 이런 데 부딪히면 굉장히 아파요. 그 이유가 힘줄만 다 지나가고 있고 살 없고요. 근육 없어요. 다 인대랑 힘줄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뼈가 진짜 다이렉트로 있거든요. 어딘가에 진짜 잘못 탁 꽂히면 뼈가 바로 보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뼈는 티비아, 피불라, 살루스, 칼카니우스 총 4개만 일단 먼저 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발목에서 가장 많이 손상되는 인대들도 있겠죠. 인대들은 일단 바깥쪽, 발이 요렇게 많이 삐죠. 딛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ATFL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많이 손상이 돼요. 발 안쪽은 생각보다 튼튼한데 그 이유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삼각인대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는 삼각형이 굉장히 힘의 분산을 잘 받거든요. 그래서 발이 또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스포츠 선수들 중에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엄지발가락 쪽을 콱 디뎌서 가지 않는 이상은 안쪽은 손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손상되는 인대가 뭐다? ATFL. 요거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또 하나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발목 터널 증후군은 여기 안쪽에 아까 손상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튼튼한 만큼 압박이라는 걸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조상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다 터널을 형성할 수 있게끔 인대가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싸주는 구조에 이 밑으로 뭐가 지나가냐? 신경, 혈관 이런 친구들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지나가는 친구들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걷는다. 혹은 스포츠 활동 중에 점프를 많이 한다. 혹은 나는 운동하는데 발을 이렇게 디뎌서 방향 전환을 많이 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쪽에 발 안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손상이 그러니까 인대가 끊어지거나 힘줄이 끊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발목 터널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죠. 네, 앞서 저희 티비아랑 피불라 봤잖아요. 티비아랑 피불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강이랑 발이랑 연결시켜주는 그 목말뼈라고 하는 친구랑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거든요. 그게 관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회원님들 뭐 스쿼트 하다 보면은 뭐 발목 앞이 찝혀요. 혹은 뭐 환자분들 왔는데 걷기만 해도 발목 앞쪽이 자꾸 통증이 생겨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치료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되게 진짜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발목 엄청 튼튼한데도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보이는 요거 이게 벨트예요. 늘어나지 않거든요. 탄력이 없는 벨트예요. 이거를 치료 선생님 몸에 걸쳐서 이렇게 당겨주는 이렇게 해서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관절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환자분이 누워서
치료사 선생님들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요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게 후방할주가 어떤 얘기냐면은 발이 이렇게 발이 있고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티비아랑 피블라를 자꾸 이렇게 뒤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도시플렉션이라고 하는 조금 더 위로 올려요.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티비아랑 피블라랑 발이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다고 치면 이 티비아랑 피블라를 자꾸 뒤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이 포스테리어 글라이딩이 일어나야 발이 이렇게 도시플렉션이 훨씬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는 게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활주가 제한되면 여기서 뒤로 가는 게 내가 도시플렉션 하면 동시에 이렇게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 리듬이 깨지는 거죠. 이걸 제한을 받게 되면은 안테리어 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키네틱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수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3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1번입니다. MBO. MBO는 제가 임상에 있을 때 진짜 거의 뭐 하루에도 막 10대 컷씩 하던 수술이에요. 요새 스포츠 활동 진짜 많고 웬만하면 러닝 엄청 대세잖아요. 러닝할 때도 진짜 발목 많이 삐거든요. 근데 발목 삐다 보면 처음에는 엄청 아파서 발목 삐고 나서 바로 병원 가요. 뭐예요? 방기부스 합니다. 의사 선생님 뭐예요? 체중부하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목발 하시고 아니면 걷는 거 좀 덜 하시고 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똑같은데 한 번 비면 똑같은데 계속 비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한 번 뼈도 괜찮네 하고 그냥 바로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만성이 된 거예요. 인대가 늘어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이미 넘어서서 만성으로 계속 삔데 똑같이 또 삐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정말 제대로 내가 딱 발을 딱 뺐는데 진짜 내가 주저앉을 정도로 뺐어. 그때는 바로 인대 끊어집니다. 인대는 근데 재생이 진짜 거의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이라는 걸 해요. 근데 수술하면 이제 또 깁스합니다. 깁스해가지고 한 4주에서 6주 정도 통기부스 합니다. 통기부스 하고 나면 어때요? 발목 딱 요렇게 굳죠? 90도로. 딱 굳어 있는 상태. 요거 까딱까딱 발가락만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요거 움직여주는 거 해야 되죠. 요거 움직여주면 뭐예요? 다시 걷기 연습해야 되죠. 걷기 하면 뭐예요? 이제 달리기 또 하려고 그러면 다시 운동해야 돼요. 그 재활을 해야 되는 과정이 진짜 힘들거든요. 웬만하면 발목 안 다치시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로. 그 다음 아스로는 병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스로는 염증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발목 관절.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다 그럼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여기 관절이잖아요. 관절.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여기 사이에 염증이라는 염증이 다 차요. 근데 이게 뭐 항생제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아요. 뭐 병원 와서 약 처방받으면 괜찮아지지 않아요. 이게 왜 안 괜찮아지냐면은 발목 관절이라고 하는 연골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긁어낸다는 자체가 되게 아플 것 같지 않아요? 표현이? 진짜 아파요. 이것도 똑같아요. 뭐 물론 통기부스를 4주, 6주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반기부스를 하는 병원도 있고 통기부스를 추천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기부스를 일단 해야 돼요. 어쨌든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안에 다 긁어내고 혹시나 인대나 이런 게 찢어진 게 있다 그러면 터널 살짝씩 뚫어서 또 그것도 이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수술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 뼈는 자극을 받은 데만큼 자라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뼈가 많이 자랐다 그럼 거기도 이렇게 이쁘게 또 깎아냅니다. 뼈도. 그러면 통증이 더 많이 심하겠죠. 근데 재활도 비슷하게 MBO랑 비슷하게 재활을 진행해요. 그다음에 연골 이식은요. 요거는 사실 거의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진짜 운동 선수들 혹은 내가 러닝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골이 닳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인공관절처럼 인공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 내 연골을 띄어가지고 그 세포 배양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키워서 거기다 넣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 줄기세포가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엄청 조금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연골 띄어다가 거기다 붙이는 수술을 해요. 근데 이거는 체중부하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연골을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연골이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가 이쁘게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체중부하에서 딱 압력 받으면 어떻게 돼? 바로 빡 깨져요. 그래서 이거는 체중부하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에요. 혹시나 오셨는데 이런 수술했다 그러면 3가지 정도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이 영상 꼭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MBO라고 수술하는 후에 조기 가동의 효과. 예전에는 무조건 라이스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누워서 쉬세요. 체중부하 하지 마세요. 아이싱 하세요. 뭐 심장보다 많이 올려놓으세요. 압박하고 계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프라이스랑 러브가 같이 있는데
요새는 논문에서 많이 나오죠. 조기적으로 재활을 시작해야 일상에 돌아가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거의 반 정도를 시간을 땡긴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최소 기부스를 해야 되는 기간은 있죠. 근데 그 기간을 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간을 지키고 그 후에 당연히 깁스해서 움직이기 불편하고 아프지.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아프니까 좀 쉬어야지. 보호하라 그랬어. 나 지금 최대 보호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쉬면 쉰 만큼 내가 재활을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아프더라도 어느 정도 통증을 이겨낼 수 있다면 무조건 재활을 일찍 시작해라. 요새 이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기 체중구하라고 해서 2주 이내 했을 때 각도, ROM은 각도예요. 각도 회복률이 95%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연 체중구야. 내가 너무 아파서 나 좀 천천히 할래 라고 한다면 6주 후에나 회복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내 스스로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각도도 있지만 누군가 물리치료 선생님, 도수치료 선생님 아니면 무슨 어디 물리치료 트레이너 선생님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런 도움을 받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조기 재활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재활 프로토콜입니다. 재활 프로토콜은 여기서 소개할 거는 질환별로 혹은 수술별로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웬만하면 발목 수술했다 혹은 발목이 불편하다 내가 깁스를 잠깐이라도 했다 라고 했을 때에 포괄적으로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아까 프라이스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라이스였는데 프라이스, 그 다음에 요새 프라이스 러브 이렇게까지도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처음엔 보호가 맞아요. 수술을 했던 내가 지금 당장 삐었던 급성기에 있잖아요. 급성기에 때는 꼭 통증 관리, 부정 관리, 부으면 회복이 진짜 더뎌요. 제일 처음에 병원에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부었는데도 막 걸어 다녀요. 나 일해야 되고 뭐 한다고. 근데 부었을 때는요. 이 붓기를 빼야 가동 범위도 나오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부어 있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부종 관리가 진짜 1번 가장 중요합니다. 붓기가 빠져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동 범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주 바로 있죠. 2주 이내에 바로. 그래서 2주 동안 가동 범위를 만들어요. 돌시플렉션, 플란터 플렉션, 인버전, 에버전을 만드는데 수술마다 인버전, 에버전은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돌시플렉션이랑 플란터 플렉션은 웬만하면 가장 빨리 만들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파서 하기 힘들어요. 까치발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누워서 앉아서 발목 까딱까딱 해주는 정도도 충분히 가동 범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강화 운동. 강화 운동은요. 진짜 세게 한다고 갑자기 제가 막 점프하라 아니면은 어디서 농구하고 오세요, 축구하고 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간단하게 발 까딱까딱 하는 것부터 세라밴드 운동, 한 발로 체중 지지하는 운동,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이런 거 다 강화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복기를 할 건데 복기를 하려면은 이제 안정성, 가동성, 기능성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다 해주셔야 돼요. 그냥 혼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실제로 하는 회원님 중에 10년 전에 발목 수술을 했는데 그때 재활을 안 했대요. 그러고 왔는데 지금은 발 때문에 그런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쪽 라인이 다 아프세요. 저랑 지금 운동을 벌써 30회째 하고 계신데 그분은 지금도 불균형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저랑 가동 범위는 당연히 잘 나오겠죠. 수술을 벌써 10년 전에 했으니까. 가동 범위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시 강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라밴드 운동, 한 발로 서 있는 운동, 불안정 지지면 운동. 지금 이제 와서야 겨우 무게 운동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수술했던 게 이제 와서 재활하려니 그분도 힘들고 저는 저대로 속이 터지고. 그러니까 꼭 조기 운동 하시고 천천히 스텝 밟아가는 거 중간에 꼭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운동 3가지입니다. 자, 내재근 운동 이거는 아치 운동에 더 가까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빼놓을 수 없는 운동 중에 하나고요. 발을 정말 땅바닥에 대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운동이에요. 진짜 간단한 재활 운동이죠. 수술하고 나서 깁스 풀고 발을 좀 까딱까딱 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신장성 수축. 요거는 이제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센트릭 운동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 같이 보면서 할 거고요. 네, 이번에는 고유수용성 운동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이센트릭 운동이라고 하는 신장성 수축을 이용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 하나 있으시면 좋고요. 경사면에 발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양쪽 다 할 건데 지금은 발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자극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했을 때는 신장성 수축으로 운동하면 큰 근육들이 반응하기보다는 작은 근육, 즉 내가 24시간 동안 버틴다 혹은 걷는다 가만히 서 있는다 이럴 때 항상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만 좀 타겟으로 자극을 시켜줄 거고요. 그래서 발을 올려주신 상태에서 일단은 한 발 서기로 먼저 서줍니다. 그럼 발이 지금 이렇게 해서 서 있잖아요. 그럼 일단 버티기가 돼요. 자, 이렇게 버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저도 지금 계속 흔들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닥에 손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올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버텨주면 이 종아리 안쪽 있죠. 종아리 안쪽에 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 그 다음에 피로골절을 유발하는 근육, 이런 친구들. 그 다음 내가 항상 서 있을 때 발이 땅바닥에 이렇게 딱 닿아서 서 있을 때 항상 내 발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만 자극이 가요. 그래서 이 친구들 자극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안쪽에 하나. 자,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으로 똑같이 서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 바깥쪽 라인이 힘이 많이 들어오겠죠. 여기가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은 일반인들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저도 발목 강화 운동 안 하면 당연히 흔들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서주세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상태 이대로 땅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새끼발가락 쪽 있죠? 이쪽 이렇게 가는 라인의 근육들이 다 자극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큰 근육이 아니에요. 선생님 요거 하면 요거 종아리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종아리 절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두꺼워지는 근육은 자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속 안에 있는 속 근육만 자극하는 동작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그 다음 신장성 수축 운동은 이렇게 뒤쪽이에요. 이렇게 쭉 발목을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옆에 뭔가 보조가 있어서 한 발로 완전히 이렇게 선 다음에 이렇게 들어주면 사실 더 좋아요. 근데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 뭔가 보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원래는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내로 발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었다가 내려주기. 다시 여기서 들었다가 내려주기. 이렇게 되면 여기 근육이 자극이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뒤에 우리 종아리 있는 데 있죠. 아킬레스건 있는 부위가 자극이 더 많이 가거든요. 이런 신장성 운동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이건 밸런스 트레이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발로 서기 있죠. 그냥 한 발로 서는 거랑 불안정 지지면 돈볼 같은 거에서 서는 거랑 또 푹신푹신한 우리 필라테스에서 쓰는 푹신푹신한 쿠션 위에서 서는 거랑 눈을 감고 서는 거랑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깨워주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한 발로 설 수 있지.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10초도 못 서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수술 후 재활은 10초도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거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교과서처럼 살진 않잖아요. 제가 늘 환자분들 만나면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은 다 교과서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도 다르고 뭐 구조적인 것도 다 다르고 내 생활 환경도 다 달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딱 뼈는 이렇게 있어요. 뭐 우리 몸에 뼈가 206개래요. 206개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거보다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일상에 돌아갈 것이며 어떠한 내가 앞으로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이게 정말 맞춤으로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고려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은 미루면 답이 없습니다. 네, 아까 논문에서도 나왔죠. 조기 재활. 요새 트렌드인 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발목은 온 몸의 전신 사슬이에요.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그래서 꼭 발에 대한 재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